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설계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됐죠. 메타와 아마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관련주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네이버는 역대 최대 실적의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도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의 첫 주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연휴 전까지 대응 전략 제대로 세워서 수익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인성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속 시원한 고민 상담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DIT입니다. 최고가 기준 10% 가까이 오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인 V원텍 13% 넘게 상승세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1월 12일에 언급해 주신 PMT인데요. 20.27%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는 키다리 스튜디오 매수가 6,080원 기준 26% 넘게 상승하며 2위에 랭크했고요. 대망의 1위는 알서포트인데요. 최고가 기준 41% 넘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1월 우리 시장 대응하기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2월 첫 주는 상승 마감을 해줘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도 2만 계약 넘게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수급도 괜찮았고 지수 흐름도 좋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우선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에 앞서서 왜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 PBR 관련주 지금 오늘까지 총 4거래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가미되어 있는 테마성 종목들의 상승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 PBR과 관련된 건 총선을 앞두고 있는 내용 때문뿐만은 아닙니다. 이미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이슈로 공매도로 인해서 빠져나갔었던 외국인들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그 외국인들을 불러오게 된 계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올릴 수 있게 만들 것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 시장에서 피해를 본 것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왜? 코스닥에 있었던 기관들의 수급이 대거 이탈하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바로 코스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올리기 쉬우며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만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었었던 보험 관련주 그리고 배당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은행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급이 쏠릴 때 보험 관련주를 보는 우리의 관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예적금을 넣기보다는 은행, 보험 설계사들이 영업을 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율이 높아질 때야말로 우리 보험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고객님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은행이 아닌 보험사들의 매출이 더 증가되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올해 하반기면 뭐가 나옵니까?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FOMC에서도 마찬가지고 파월도 마찬가지고 5월, 6월까지는 금리가 인하되기 어렵습니다. 그건 이미 2023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금리 인하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7월 이후입니다. 그때 가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주들 매출이 증가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상황이다. 거기에 보험 관련주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현재 주가의 위치가 바닥 구간이다. 너무 좋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 PBR이라는 내용을 한 숟가락 얹었더니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주가를 올려주는 힘을 기관들이 받쳐주다 보니 외국인들 지켜보다가 아 이거 보내겠구나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언제부터 수급이 들어왔습니까? 어제부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들어왔던 수급에 이어서 기관까지 같이 양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단기성 호재가 아니다. 우리 더 크게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 차례 더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많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죠? 어제와 비교해봤을 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질비하게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수의 상승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지만 한 가지 핑크색 지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란색 저항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아신다면 여러분 장기 투자 어려울 거 없으십니다. 꼭 제가 드리는 이 자료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표현해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면 코스닥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 제가 어제까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10거래일 정도 늦게 움직이는 것처럼 딜레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800포인트를 이탈했었죠. 795포인트에서 뭐가 나왔느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지 않은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제는 올라가는 자리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올라오지 못했고요. 하지만 코스닥 마찬가지로 847.37포인트를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코스닥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 PBR 관련주들은 역시나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자 2668.21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올해 2700포인트가 아니라 2800포인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인데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 섹터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런 것들 전부 다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안내 받으시고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누차 강조해 주신 핑크색 지지선, 파랑색 저항선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수식만 있으면 내 차트에도 오색선 그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수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장 방법은 제가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누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는 02-3153-2642로 주시면 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매수가는 1,7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수익권이셔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파워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있기 이전부터 이 종목에 넘어가야 되는 트리거 가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3,700원입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가격은 1,700원이죠. 아래도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도 하지만 윗단에 있는 13,700원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는 13,7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초전도와 관련돼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의 초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서 오늘도 역시나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이 포착이 됐는데 과연 이번 상승은 지속성을 띄워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초전도 관련주들이 다른 사업, 새로운 신규 사업이 없다면 신사업이 없다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LG그룹 일가가 대주주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는 상승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초전도 관련주들은 초전도가 아닌 이상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테마로 엮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지 못했다면 파워로직스 이번에는 13,700원 위로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3,700원 구간에서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13,700원에서 매도 자리 잡아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오색선 내 차트에도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시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광산업입니다. 매수가는 92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최근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종가가 90만 8천 원에서 형성되면서 손실 구간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 대응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 텐데 태광산업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화 상담을 주셨으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여쭤봤을 텐데 전화 상담 온 게 아니니까 섬유의복, 의료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스판백트도 마찬가지고 섬유의료 관련주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은 기업인데 지금 보시면 해당 종목 PBR이 어떻습니까? 매우 낮죠? 거기에 이 종목 코스피입니다. 자,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지금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태광산업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관련주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92만 원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서 불안하시죠? 단기 과열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관련주 다음 주까지 모멘텀 유지가 되면 태광산업 빨리 올라가긴 했지만 덩달아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구간이 말이죠. 자, 뭡니까?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넘어갔다라는 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기까지는 못해도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차트에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가격 구간의 저항이 13만, 130만,
그렇죠? 131만 8천 원이죠. 131만 8천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겠지만 여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저항 가격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저항선인데 가격은 자 보시면 114만 1천 원입니다. 114만 1천 원까지만 보시고 익절을 잡아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자 그렇다면 선을 그었으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자리가 왜 중요하느냐. 이 구간에서도 언제든 넘어갈 수 있었고 이 구간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을 받았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때 올라가다가 지지가 되는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92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14만 1천 원까지 약 20%가 넘는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지금 비중 20% 조금 많으시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올라간 정도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저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면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물론 욕심을 내보자면 저항 가격이 되는 131만 8천 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엔 무엇이 되느냐?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2번에 넘어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1파, 2파, 3파죠? 그러면 4파가 나올 때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92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입해서 마지막 5파를 엘리어트 파동의 관점으로도 진입해 볼 수 있는 태광산업의 현재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수익을 많이 못 냈다. 그런데 131만 8천 원 넘어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4만 1천 원까지만 올라갔다가 주가가 내려갈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파동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주가 내려올 때 마지막 파동의 고점까지 끌고 가본다면 그때는 90만 원대에서 진입해서 우리가 매도하는 가격이 어디다? 114만 원대가 아니라 131만 원 넘어갈 때가 매도 시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수익을 만들어내시기보다는 20% 정도로 만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입할 때 그 2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앞서서 전문가님의 수익률 보여드렸는데요. 공략하신 종목들 대부분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토르 종목을 포착하셨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시청자분들께도 이 조건 검색식 공유해 드린다고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도 해보시고요. 조건 검색식과 수식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이요. 매수가 비중은 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51,350원에 10%. 네, 51,350원에 10%요. 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시지만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차로 전문가님께- 들어갔다가 네. 물려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전문가님께 네. 바로 연결 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사셨죠? 네, 단타로 들어갔다 손절을 못해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운데 기업은 괜찮아요. 기업은 괜찮은데 상장된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 이 가격을 보시면 저항 가격 구간이에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롯데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PBR이 그래도 조금 낮다, 1%는 안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저 PBR 관련주들 중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PBR이 0.5가 안 되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은 지금 수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 자리기는 해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본전에서 나오셔야만 해요.
네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 기업은 매수하기 적당한 가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3만 원 아래입니다.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제가 혹시라도 롯데정보통신이 이번에 본전까지 안 오게 될 경우에 탈출하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안내를 드릴 건데 기간이 좀 오래 걸려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왜냐하면 주가가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 첫 번째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건 과거 시점에 파란색 저항선 가격이 되는 4450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그 가격에서 지지가 되고 있죠. 네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선을 제가 수평선으로 그은 건데 긋고 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을 지지하면 다음 주에 또 저 PBR 관련주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때 롯데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눈에 보여지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까지 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탈출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보자면 39,900원이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면 39,900원 이요? 이 종목은 4450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39,900원이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51,350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4450원까지 끌어내려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우리는 39,900원 아랫단으로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39,900원 아랫단에서 네. 이제 추가 매수 내가 빠져나오자면 오늘 아침에도 43,000원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매도할까 하다가 안 했더니. 네, 그래서 39,900원에 10%를 더 사셔봤자 4450원보다는 주가가 높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주가가 눌릴 때라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가격을 제가 26,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릴게요. 아, 26,500원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그때. 그렇죠. 기간은 자, 기간을 들으시면 조금 헛소리가 나시겠지만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26,500원까지 내려오고 내가 매수하고 본전 이상이 되는 4450원에서 매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 1년 반은 잡으셔야 돼요. 오래 걸리겠지만 손절하지 않으시려면 이 방법을 쓰셔야 되고 왜?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만약에 51,350원에서 매수했으면 저 이 자리에서 절대 못 팔아요. 손절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450원에서 지지만 되면 주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손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악바리처럼 마음 먹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라봤을 때 4만 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면 그 다음 날 4만 원을 넘기지 못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냐면 자 손절을 했죠. 10% 손절을 했어요. 약 30% 손해를 봤죠. 네네. 그러면 저는 39,900원에서 10%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900원에서. 26,5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9,900원에서 매수했던 거 4450원까지 26,500원까지 안 내려오고 올라가도 웬만큼 손실폭이 줄어드는데 26,500원까지 내려와서 총 10% 두 번 매수를 하면 4450원에서만 팔아도 내가 손절했었던 것보다 20%는 더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39,900원 이제 하여튼 4만 원 깨면 다 손절을 했다가 39,900원 사고 26,500원 사고 이래가지고. 가격을 적어 놓으세요. 롯데 네, 정보통신 39,900원, 26,500원 적어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저 PBR 관련주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저점 지지 구간이면 4450원 저점 구간이면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오늘 금요일 시장이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거 안타깝게도 지금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직 장 끝난 거 아니니까 올라갈 가능성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손절은 언제 하느냐? 4만 원을 이탈하자마자 손절하는 게 아니고 이탈한 그 다음 날 종가가 그다음 날. 4만 원을 못 넘어가면 네. 그때가 손절 자리예요. 네. 그렇게 손절하시고 롯데정보통신은 바닥 구간까지 내려가면 올라갈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롯데정보통신은 바닥에서 잡으면 무조건 상승할 가능성밖에 보이지 않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거죠. 네네.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올해도 많이 증가됐고 매출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시가총액 지금 6천억짜리거든요. 6천억짜리면 이 정도면은 합당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어떤가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그러면 롯데정보통신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잡으면 지금 4650원 정도로 잡아봤을 때 오늘 시가 기준으로 43,000원인데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시가총액 6천억이면 충분히 43,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450원이라는 가격이 결코 당도하지 못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갈 때 39,000원, 26,500원에 매수하셔서 44,000원에 난 그냥 한 번에 다 판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손해 안 보시고 다시 주식에 대한 활기를 치실 수 있는 날짜가 오실 테니까 이번에 손절하신다라고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주가 올라가면 본전에서 익절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39,000원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지 26,500원 아유 여긴 추가 매수 해야지라고 마음속으로 이미 계산이 다 되실 거예요. 아, 네. 네, 이번에 꼭 수익 못 내시더라도 손절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저점 추가 매수 전략 주셨고요. 39,000원과 26,500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손절가는요, 4만 원을 이탈한 그 다음 날 종가가 4만 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매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추가 종목 선별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5421이니 잊지 마시고 지금 입장해 주시고요. 나는 아직 주식 매매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매매의 기본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하신 자료들 모두 다 모아놨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솔리드. 솔리드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요. 네. 7,670원. 7,670원이요. 네, 비중은요? 60%요. 60% 담으셨군요. 아, 꽤 네. 많이 담으셨네요. 네. 아, 중개기 전문 업체인데 오늘 종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비중이 좀 크셔서 고민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솔리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좀 많이 힘드셨죠? 네. 지금 얼마나 걸리셨죠? 매수하신 지가 언제쯤이세요? 작년 하여튼 9월달인가 10월달쯤 됐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잡으신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7,670원이시면 나쁜 네. 가격은 아니에요. 네. 네,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부터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줄지를 보시는 기업인데 자, 첫 번째로 영업이익이 2020년 기준으로는 적자입니다. 네. 2018년까지는 흑자였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19년, 20년이 적자였다가 21년부터 주가가 반대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면 자, 차트로 봤을 때 2018년과 19년은 적자인데 20년, 21년에 좋았던 그 내용이 지금은 어떤가요? 더 좋지 않나요? 올해 3분기까지만 바라봤을 때 이미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매출액도 증가가 됐는데 이 기업은 그렇다면 10,000원대까지도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올해는 그래서 이 종목은 욕심내지 않으신다면 9,500원에서 익절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9,500원. 네. 한 그 30% 전문가님요. 정도? 이거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은 안 될까요?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예. 10,000원에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자, 예. 장기 추세를 보여드리면 지금 상장된 지 4,593거래일째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7,670원이 높은 가격이에요. 아, 매수가로 봤을 때. 더 내려가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9,500원부터 이제 야금야금 비중이 높으시니까 네. 저라면 9,500원에서 10%, 9,600원에서 10% 이런 식으로 위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네. 매도를 끝내신 다음에 솔리드를 어디에서 다시 잡느냐? 6,000원 아래에서. 네. 6,000원 아래에서. 선긋고 6,000원 설명을 아래에서. 드릴게요. 예.
지금 6,000원에 선을 그어보면 6,000원도 결코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닌데 네. 6,000원 정도로 잡아보면 6,000원에 매수해서 10,000원 정도에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6,000원에서 10%를 들어가세요. 네. 그다음에 5,500원, 5,0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내려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체결될지는 몰라도. 네. 그죠? 그러면 계속 내려오면서 내 평균 단가는 낮아질 거고 매수하는 수량은 늘어나겠죠. 비중이 네.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다 보면 거기서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10,000원대까지. 네. 솔리드는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점점 증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주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통신 관련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엔 단통법이 어떻게 될지 6G에 대한 게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것으로 산업이 어떤 식으로 더 포괄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평균 단가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많은 수익을 보기보다는 그냥 한 30%, 20% 정도 수익만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솔리드를 다시 매수하실 때는 6,000원 아래에서 진입하시면 더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을 거니까 이번에는 너무 크게 수익을 만든다라는 욕심보다는 적당히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솔리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면 9,500원 위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 밀려 내려간다면 6,000원 아래에서 저점 매수 이렇게 투트랙 전략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증과 고민들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중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디젤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 석유사업법 개정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토르 기법으로 또 종목을 포착하셨다고요? 네. 얼른 알려주시죠. 여러분, 저 오늘 머리 세팅도 못했습니다. 이 종목 마지막에 포착되면서 나 오늘 이 종목 종가 베팅 종목으로 못 드리면 잠 못 잘 것 같아서 이 종목 가져 나오느라 머리 세팅도 못하고 지금 방송 스튜디오에 뛰어들어왔어요. 지금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이 막둥이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뭔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망치도 휘두를 생각입니다. 자, 그 전에 서현 2화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말 끝났죠? 오늘 자동차 관련주의 수급이 엄청나게 붙었으니까 서현 2화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모두가 아실 텐데 서현 2화는 또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바로 뭡니까? 저 PBR 관련주들을 올려치겠다라는 내용을 조금 유식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 PBR 종목의 수급이 순환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이 어거지로 만들어낸 그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테마가 확실하게 형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역할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자, 서현 2화 PBR이 0.52배 수준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대부분이 저평가예요. 왜 그랬습니까? 현대차만 보시면 답 나오죠? 올라가야 되는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데 왜 못 갔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현대차 올라갈 자리 아니다.
언제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지 모른다. 내연기관 시장 지금부터 하향산업이다. 그래서 현대차의 적정 주가를 올려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PBR 관련주 주가 올릴 때라면 현대차라고 안 올라갈 이유 있습니까? 올라가야죠. 20만 원? 장난이 아닌 겁니다. 20만 원이 아니라 그 위로 보셔야죠.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니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현대차에 수급이 쏠렸느냐? 저 PBR 관련주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주가가 많이 눌렸던 저 PBR 관련주니까 외국인들이 지켜봤을 땐 뭐야? 다른 기업들은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좀 양호하네. 우리 한번 신명나게 놀아볼까 하고 들어간 종목이 현대차여서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거의 고삐 풀고 주가를 올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현 이화를 보기 이전에 PHA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죠? 상승폭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런데 그 이전에 진입할 수 있는 가격 구간도 있었지만 PHA는 진입하기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서 관련주로만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성우 하이텍, 이 종목은 얘기 안 하면 섭합니다. 뭡니까? 떴다 하면 홈런이 나오는 종목인데 최근에 저 PBR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때 성우 하이텍은 먼저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면서 이미 주가가 상승할 때 현대차까지 같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성우 하이텍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저항을 윗꼬리로 넘겼지만 뭐가 됩니까?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성우 하이텍,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기업 자체가 밸류가 대기업에 속하면서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 올라가는데 제약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우 하이텍은 그런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약이 컸을 거면 이 자리가 나오면 안 됐죠. 큰 산을 만들어 놨는데 에베레스트를 만들어 놓고 지금 어느 구간입니까? 동네 뒷산이죠. 이 뒷산에서 바라봤을 때 저 산 높네가 아니라 우리도 올라가서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기에 좋은 기업이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가장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고 그 자리가 지지된다면 매수하기 적기이며 성우 하이텍은 이미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매수 적기의 가격은 7,840원이라고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 놓치셔도 왜? 고점 넘어갔으니까 주가 내려오면 7,840원에서 진입하셔서 마찬가지겠죠. 1파, 2파, 그죠? 4파로 내려오는 자리에서 진입하셔서 5파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엘리어트 파동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성우 하이텍 보고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3파까지 나온 상황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4파가 끝나가는 자리를 제가 보는 건 7,84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매수 적기, 중장기 포지션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진입 관점을 설명드려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현대위아 딱 봐도 보여지는 거 뭡니까? 저점을 찍어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고점이 나온 다음이 아니라 그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가 나와야 뭐가 완성됩니까? 그죠? 1파, 2파, 3파, 그쵸? 4파가 나올 때 어디에서 잡을 것이냐? 우리는 핑크색 지지선에서 잡는다. 근데 현대위아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내려오기만 합니다. 그런데 박스권의 상단도 점점 낮아지니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진입하기에 석연치 않은 종목이 되겠죠. 그죠? 뭐가 됩니까? 이 그림이. 수렴하는 자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부터 최소 3개월은 걸릴 텐데 그 이전에 주가를 이 전고점을 넘겨놓아야 상승 파동이 시작된다고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현대위아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현이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29,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주가가 내려와서 어느 가격에서 지지가 됐느냐? 핑크색 지지선에서 지지가 됐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현 이화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29,800원을 넘기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동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고점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눌리면서 뭐가 되느냐.
똑같죠? 현대위아랑. 하지만 현대위아랑 다른 점은 서현이화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핑크색 지지선 가격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기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종가가 16,000원이었어요. 첫 번째 포착자리입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종가가 19,410원입니다. 두 번째 포착자리죠. 그런데 오늘 고점이 22,4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고가가 아니라 종가죠. 고점은 23,150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동에서 수익을 만들고 있었는데 20%나 수익을 만들고 있었는데 두 번째 파동이 단기간에 나오면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쏘겠구나죠. 그런데 주가가 눌립니다. 눌리는데 야, 이 종목 추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다. 핑크색 지지선까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추가 매수도 못하고 버티고 있었더니 주가가 막 올라가요. 점점. 그러다가 오늘 시세가 나와서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게 끝이겠습니까? 자동차 관련주죠. 그리고 파동이 나오고 두 번째 파동은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가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 29,800원까지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근사값이 되는 자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현이와는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저 PBR 관련주들의 흥행몰이가 이어질 텐데 자동차와 관련된 상승이 오늘과 다음 주 월화 정도로 끝이 난다면 그때 우리는 매도 시점을 잡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종가 기준으로 2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만큼은 이제는 놔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관점 같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PMT.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PMT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다른 내용들 많은데 맨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0일 날 종가 6,480원에 진입을 했는데 안 내려옵니다. 거기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뭐를 넘었을 때?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6,480원의 가격을 넘어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자리를 넘어가면 시세가 나온다. 그런데 명확하죠? 그 박스 가격이. 그 자리를 넘어가면서 시세를 만들고 있는데 자, 2월 2일인 오늘 8,4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종가는 7,600원입니다. 종가 대비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7%의 수익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PMT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아직 익절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대금 붙었지만도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준비해온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 설명드리기 앞서서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서현이화 종가 대비 수익률이 무려 40% 넘게 나왔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만 있다면 여러분도 누구나 이 같은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요. 남들보다 빠르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반드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현이화와 PMT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를 갈고 가져나오신 히든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제 이빨이 달아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자, 5글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려보자면 이 5글자 모두 영어예요. 바이오 디젤, 증류 관련주라고 알고 계시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폐기물 처리 쪽입니다. 자,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데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 공정, 부산물을 동물성 유지, 음식물 쓰레기 기름, 판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 원료도 친환경 발전용 원료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왜 제가 이 기업에 주목했는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자, 관련주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모멘텀 설명을 드려보죠. 폐기물 처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이 작년 말에 개정되는 내용이 있었죠. 그로 인한 수혜까지 받았던 기업인데 그때는 너무 가격이 낮다 보니까 수급이 더 크게 붙지를 못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자리를 제공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S-오일 정유 공정에 바이오 원료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바이오 연료 시대가 상큼 다가서고 있으며 정유사와 친환경 에너지 상용화의 쟁걸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이 막둥이 최인성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폐기물 들어가는 순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성장성이 너무 큰 건 뭡니까? 배터리. 그죠? 폐배터리 시장을 그렇게 지금 몇 개월째 방송에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관련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폐배터리 사업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관련주 첫 번째 YN텍입니다. 주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저점을 찍고 나서 3개월은 지났지만 올라가기에 부담스러운 자리,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부담스럽다면 두 번째, 코엔텍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고점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 종목은. 거기에 심지어 저점까지 경신했습니다. 투자 안 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에코바이오. 야, 이 종목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었던 뭡니까?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 그렇다면 에코바이오는 어디서 잡는다? 메가토르 기법이 뜬 자리 정도 혹은 더 내려와 준다면 핑크색 지지선에서 진입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올라가면 30%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종목.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연료와 바이오 디젤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투자의 관점이 아니죠. 투자가 아니라 뭡니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투기에 가깝습니다. 왜?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데 급하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그 가격 구간에 여기가 뭡니까? 개미들의 무덤이에요. 바닥에 내려온다라는 명확한 확신을 여러 번이나 줬죠. 여기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내려갔으니까 저점 이탈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으면 두 번째 파동 나왔으면 세 번째 나온다라는 생각 왜 못합니까? 네 번째 안 나온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에코바이오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서 핑크색 지지선 위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해서 우리는 어디? 검은색 저항선에서만 매도를 해도 얼마큼의 수익이 나온다? 30% 가까이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에코바이오는 이 관점이라면 아직까지도 고점이 높아졌다가 이만큼 낮아졌다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JC케미칼 저점을 찍고 지지부진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6,240원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설명 안 드릴 거고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가장 중요합니다. 선들 많죠. 빼곡하게 2만 원, 16,350원, 14,630원 그 아래로도 1,300원까지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해당 기업은 어떻게 보면 에코바이오의 확장판입니다. 주가를 10,000원 초반대에서 잡기만 하면 올라간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그런데 2022년에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이건 2023년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뭐가 된다? 10,000원대에서 진입하면 어디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2만 원. 수익률 얼마? 80%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왜 괜찮은지 설명을 하나 더 드려보자면 재무제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5조 가까이 됐어요. 2022년에. 2023년은요. 3분기까지 봤을 때 이미 능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2020년까지는 얼마 안 됐는데 21년과 22년 그리고 23년을 바라봤을 때 올해는 4천억이 넘겠죠. 그런데 이 기업 시가총액이 4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수익이 시가총액만큼 된다고요. 그 말이 뭐가 됩니까? 이 기업
날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PBR은 또 얼마입니까? 0.48.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5조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우리 보통 영업이익이 3천억이면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되는 기업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이면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시가총액 5천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배터리 사업 들어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2만 원, 3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위해서 오늘 머리 세팅도 못하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서 꼭 매매하셔야 되겠죠. 오늘 종가 11,380원에 토르기법 포착이 됐습니다. 안 잡을 이유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뒤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겁니다. 토르기법 과거에 포착이 됐을 때 2023년 2월 달에 포착이 됐을 때 단기간에 53거래일 만에 117%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신 오늘의 종목,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반드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든 종목, 폐기물 처리 사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명과 종가 베팅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